일단 결론부터 시원하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1억 그냥 넘깁니다. 자, 여기서 말씀드리자면은 비트코인 1억 넘기는 시점은 년이 될 가능성이 커요. 안녕하세요. 트레이딩을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How to Trade BK입니다. 일단 결론부터 시원하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1억 그냥 넘깁니다. 근데 그냥 넘긴다 하면은 또 막 이렇게 달려드는 사람도 있을 거니까 왜 1억이 넘는지, 넘기면 얼마나 갈 것인지, 언제 1억을 넘길 것인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런 거 싹 다 설명드릴 거예요. 물론 100%라는 거 없습니다. 하지만 그간 데이터들을 통해서 충분히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다 보신 이후에 그 이유가 충분히 납득간다 싶으면은 계속 가자 외쳐주시면 되고, 아니다 이러시면 이제 본인 판단에 따라서 그냥 듣고 넘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이제 블루밍비트라는 곳에서 나온 뉴스 기사거든요. 5월 16일 날 나왔어요. 자, 비트코인 반감기 이제 348일 남았어요. 매집통에 상승장 준비해야, 제 생각도 동의를 합니다. 저도 이렇게 반감기 준비를 지금부터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반감기가 뭐냐, 네이버에서 비트코인 반감기 치면은 비트코인은 발행량이 정해져 있어요. 달러나 우리나라 원화 같은 것들은 이제 정부에서, 은행에서 계속 발행을 하죠. 새로 신규 원화를 만들고 신규 달러화를 찍어내는데 비트코인은 찍어낼 수가 없어요. 이미 한정돼 있어. 그래서 디지털 금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금도 지구상에 지금 저장돼 있는 금의 총 개수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비트코인도 개수가 정해져 있는데 그 비트코인을 마이닝, 그러니까 채굴을 해야 돼요. 채굴을 어떻게 하느냐, 컴퓨터로 이제 뭐 복잡한 수학식 뭐 계산 이런 걸로 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게 4년을 주기로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채굴을 하면은 채굴 보상량이 줄어들어요. 절반으로. 이게 그 블록당 몇 개가 있었는데 그 정확하게는 저도 잘 모르겠고, 2020년에 반감기 이후로 현재는 지금 그 채굴을 할 때마다 6.25개씩 보상이 들어와요. 그런데 2024년부터는 어떻게 된다고요? 3.125개로 절반으로 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채굴 난이도 자체가 올라가죠. 그래서 이 반감기라는 거는 채굴 난이도가 올라가는 그 시점, 그거를 이제 반감기라고 해요. 그래서 다음 반감기 일정은 1년 정도 남았는데 우리는 이 반감기가 올 때까지 앞으로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일 거고 우리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반감기가 언제냐, 자, 지금 여기 비트코인 블락 리워드 헬빙 카운트다운이라는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며칠 남았는지 실시간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지금 344일, 뭐 3시간 40분 정도 남았네요. 2024년 4월 27일 지금 나오고 있네요. 이게 UTC 기준이니까 우리나라 일정이랑은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이 정도 남았으니까 지금 대략 진짜 한 1년 정도 남았죠. 우리는 지금 한 1년 정도 남짓한 시간 동안 비트코인 가격은 어떻게 움직일지, 우리는 그동안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예상을 어떻게 하고 대처를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쭉 한번 영상을 보시면 정말 도움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반감기 지나면 비트코인 상승할 겁니다. 이게 사실 결론이에요. 왜 상승하느냐, 반감기 때문에 상승하느냐, 그 난이도 올라가는 것 때문에 2배가 넘게 상승하느냐,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일단은 저희는 소위 말하는 이제 크립토 커런시 트레이더죠. 그러니까 이제 이 차트를 보면서 지금까지 반감기 동안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대충이라도 한번 알아보자고요. 여기는 지금 비트코인 110이고 비트스탬프라는 거래소입니다. 비트스탬프를 쓰는 이유가 바이낸스에서 2017년도밖에 안 나올 거예요. 비트코인 차트가. 이거는 근데 보시면은 제일 끝에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 시작했을 때 가격부터 다 나오거든요. 2011년 4월 18일 이때부터 시작했네. 이때 비트코인 가격이 10달러, 12달러, 비트코인 가격이 12달러 정도 했었네요. 하다가 2달러까지 떨어지고 90% 넘게 떨어지고 그랬었네요. 반감기가 2012년 11월 달이었으니까, 자, 2012년 11월 대충 이때쯤 이제 반감기가 있었어요. 반감기 있고 나서 이때가 언제죠? 2013년 4월입니다. 2013년 4월에 가격이 어떻게 됐죠? 폭등을 했죠. 대충 잡으면 엄청 올랐죠. 지금 얼마가 올랐냐면 이때 12달러 하던 게 지금 250달러까지 올라갔어요. 미친듯이 올라갔죠. 그 다음 어떻게 됐죠? 두 번째 반감기가 언제냐면 2016년 7월 9일이에요 2016년 이후에 쭉 이렇게 되고 있다가 2016년 7월 이때예요. 이때 두 번째 반감기가 있었는데 그 뒤로 가격이 어떻게 됐죠? 대충 한 600달러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650달러였네요 600달러에서 얼마까지 올라갔죠? 2만 달러까지 올라갔어요. 2017년도 2018년도까지 기간이 얼마 걸렸죠? 이때까지 우리 기간 2016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한 1년 정도, 한 500일 정도 걸렸어요. 이때는. 그 다음 어떻게 됐죠? 세 번째 마지막 반감기 2020년 5월이었어요 2020년 5월이에요 이때가. 세 번째 반감기 때 가격 지금 보시면 대충 한 9,000달러 정도로 볼게요. 9,000불 정도였어요. 9,000불이었는데 우리 알죠? 이때 69,000불 갔습니다. 지금 이것도 이때 어떻게 됐죠? 500일 정도 지났고 가격은 한 600% 정도 올라갔죠. 지금 10,000불에서 60,000불, 70,000불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24년 4월 27일 날 반감기가 남았어요. 자, 2024년 4월 27일 날 이때 가격이 얼마인지 몰라요. 그래도 고점은 안 넘을 거고 대충 한 여기 이렇게 되겠죠. 가격이. 반감기 지나고 바로 오르냐 보시면은 500일 지나서 최고점이 올라갔었고, 두 번째 반감기가 있고 나서도 500일 정도 지났고, 첫 번째 반감기가 지나고 나서도 최고점까지 400일 정도가 지났어요. 즉
반강기가 있고 나서 최소한 1년 정도의 시간이 더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말씀드리자면은 비트코인 1억 넘기는 시점은 2024년이 아닙니다. 2025년이 될 가능성이 커요. 왜? 과거에 비트코인의 행동 패턴을 귀납적으로 추론해 봤을 때 2024년 4월 달에 반감기 찍고 2025년 5월, 6월 이때가 아마 최고점을 찍지 않을까. 그때는 근데 몇 퍼센트 올라갈까요? 이전에 지금 보시면은 계속 600% 올라갔고 이때도 2800% 올라갔고 14,000% 올라갔어요. 지금 600% 올라갔으니까 그다음 어떻게 되겠죠? 300% 올라간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최고점 여기가 그때의 가격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반감기 때의 가격이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하겠지만 최소한 이 저점은 안 넘기겠죠. 대충 4만 불 잡았을 때 2025년에는 뭐 계속 이렇게 올라가겠죠. 한 15만 불, 뭐 12만 불에서 16만 불 사이 여기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지금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어쨌든 간에 데이터잖아요. 데이터를 보고 제가 생각을 한 거니까 어느 정도 저는 제 논리에 대해서 신뢰를 하는 편이고요. 데이터를 저도 신뢰를 하는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시나리오를 예상을 하고 여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 나갈 겁니다. 반감기 이거 하나 때문에 뭐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에요. 사실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사실 너무나 많아요. 이건 어쨌든 상승론자들 의견에 불과를 하겠지만 근데 어쨌든 데이터잖아요.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해야지 신뢰성이라는 게 좀 생기지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지 않으면 뭘로 분석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비트코인이 뭐랬죠? 발행량이 정해져 있죠. 발행량이 정해져 있다는 말은 디지털 금이라고 말씀드렸죠. 물론 이 가격 변동성이 워낙 지금 막 이러니까 이게 기축 통화로서의 안정성은 없어요. 가격 안정성이 없기 때문에 통화로 쓰이지 못해.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달러, 원화 다 이제 정부에서 찍어내죠. 은행에서 찍어낸단 말이에요. 기득권이 찍어내는 거예요. 금, 비트 못 찍어내요. 얘네들은 그냥 채굴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나 은행 같은 금융 기득권에서는 비트코인이 눈에 가실 수밖에 없어요. 돈이 주는 힘이 엄청나게 센데 그 힘을 지금 얘네들이 계속 약화시키니까 그래서 자기네 마음대로 찍어놓을 수 있는 이 달러를 비트코인이 대체하게 되면은 자기들의 힘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좋게 볼 수가 없죠. 그러니 계속 언론을 통해서 비트코인은 안 좋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도 씌우고 있고요. 물론 기축통화가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그냥 우리는 가격이 지금까지는 상승해 왔는데 아마 다음에도 이런 상승 여부에 대해서 주목을 하면 되겠죠.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거라는 기대감 이런 현상은 사실 돈이 있는 사람들 정부가 아닌 돈이 있는 고래들 비트코인을 많이 가진 고래들 여기는 데이터를 통해서도 나와요. 지금 보시면은 1년 이상 움직이는 비트코인 비율 엄청 늘어나고 있죠.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데 안 판다는 거예요. 거래소에 안 가져오고 개인 지갑이 그냥 들고 있다는 거고 지금 비트코인 1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소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비트코인 계속 매집을 해 가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돈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다. 이게 지금 데이터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아직 기간이 한 2년 남았어요. 물론 제 예상이 항상 맞아떨어질 리가 없겠지만 어쨌든 저는 2년 보고 있어요. 1년 후에 이제 반감기가 있고 그 다음에 1년 후에 최고점을 찍을 거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맞는 전략 짜면 돼요. 트레이딩해서 이렇게 발라먹고 저렇게 발라먹고 이거 발라먹어서 이렇게 시드 복사하고 복리의 마법 쓰고 이러면 저 좋죠. 그런데 트레이딩은 사실 매우 어려워요. 계속 제가 리스크 관리도 해야 되고 뭐 심리적인 멘탈도 뭐 챙겨야 되고 차트도 잘 봐야 되고 대응도 잘 해야 되고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이거 말고 우리 쉽게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사서 묻어두면 되잖아요. 부동산 사가지고 샀다 팔았다 안 하잖아요. 그냥 사면은 계속 가지고 가죠. 지금 사람들도 사가지고 그냥 계속 가지고 가고 있죠. 이거 하면 돼요. 그냥 우리 쭉 지금부터 조금씩 그냥 비트코인 하나씩 이렇게 사두는 거예요. 특히나 이 상승장 때 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을 제가 비트코인 시장에 그래도 2017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쭉 몸담고 있긴 한데 이 구간 있잖아요. 이런 상승장 때 돈 누가 벌었는지 아세요? 저같이 막 롱숏 치고 트레이딩 하고 이런 사람들보다 그냥 여기 사가지고 쭉 여기까지 들고 있던 사람들이 제일 많이 벌었어요. 쭉 그냥 들고 있는 거 그런 사람들이 제일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이런 구간이 많이 나오진 않아요. 상승장 이거 해봐야 뭐 몇 달 안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 2년 3년 동안은 계속 이렇게 횡보를 해요. 그러다가 한 반년 뭐 한 넉 달 석 달 바짝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다시 한 2년 3년 이렇게 횡보를 할 거예요. 횡보 기간이 훨씬 길어요. 트레이딩은 사실 횡보 기간 때 시드를 늘리기 위해서 트레이딩을 하는 거고 비트 선물을 하는 건데 굳이 상승장 때는 막 샀다 팔았다 이거보다 그냥 사놓고 쭉 기다리는 게 훨씬 낫다고요. 지금 한 1년 후에는 이제 반감기가 있고 그 반감기가 있은 후로 1년 후에는 이런 상승장이 또 온다고요. 이런 상승장 때는 굳이 매매 안 하고 그냥 들고 있으면 바이 앤 홀드 하면은 제일 돈 많이 번다고요. 이게 제일 확률이 높다고요. 아파트 사가지고 그냥 쭉 들고 가는 것처럼 비트코인도 조금씩 사서 모아서 쭉 들고 가는 그런 전략이 저는 오히려 훨씬 더 초보 투자자들한테는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트레이딩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지만 이런 거는 워렌 버핏이 가치 투자를 하는 게 훨씬 승산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그냥 적립식으로 조금씩 적금 들듯이 비트코인 하나씩 지금도 한계는 너무 크죠. 비트코인 한 개 지금 3,600만 원 하니까 한 0.1개 0.01개 이렇게씩이라도 그냥 사서 모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비트코인 한 개 모아놓으면 그 한 개가 지금 3,600만 원이니까 그때 가면 1억 3천만 원 한다니까요. 1억 벌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제가 생각하는 그 전략은 다음과 같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사놓고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이런 상승을 놓치는 사람들이 어떻게 놓치냐 이 퍼센테이지 때문에 그래요. 업비트에 나오는 여기 투자네요 퍼센테이지 뜨죠. 그 퍼센테이지
퍼센트지 때문에 그래요. 퍼센트지 보고 있으면 팔고 싶어 미치겠거든요. 그것만 견뎌내면 돼요. 그래서 그걸 견뎌내는 방법이 뭐가 있냐? 개인 지갑에 넣어두세요. 비트코인 사서. 개인 지갑 뭐가 있냐? 뭐 메타마스크도 있고 뭐 트레저 월렛도 있고 하드 월렛 같은 것도 있죠. 개인 지갑은 그 네이버에 조금만 쳐서 공부해보시면 바로 나오니까 그렇게 해보시면 돼요. 사실 비트코인이 탄생한 지 벌써 14년이 지났어요. 기업들도 사실 신생 기업일 경우가 망할 확률이 크지 10년이 넘어가고 기반이 탄탄해지면 웬만한 외압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잘 망하진 않잖아요. 뭔 말이냐면 비트코인이 이제 망하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시총도 너무나 커졌어요. 암호화폐 시장의 시총이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상승장 때는 코스피 다 씹어먹고 그럴 정도로 커지고 지금이야 많이 줄었다 하지만 그래도 시총 이거 무시 못합니다. 위기는 옛날이 훨씬 더 수없이 많았어요. 이때의 등락폭이 훨씬 더 심했다고요. 지금보다. 그때마다 위기설이 있었고 그때마다 비트코인 없어진다 나락간다라고는 했었지만 지금 보세요. 가격은 오히려 상승했죠. 지금까지. 역사가 말해주잖아요.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루나처럼 갑자기 없어지면 어떡하냐. 근데 루나는 건도형이라는 그 회사가 발행한 코인이고 얘는 회사가 발행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냥 묻혀 있다니까요. 땅 속에 묻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마이닝 한다고 하잖아요. 채굴하는 거잖아요. 이 개념 자체가 달라요. 이 정도 기본 지식들은 다들 조금만 공부해보시면 다 알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이제 불안한 사람들은 투자 안 하면 돼요. 제가 뭐 무조건 투자하라고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저는 이렇게 할 거다라는 거를 그냥 유튜브에 풀고 있는 거고 부추기진 않아요. 저는 자기의 돈은 자기가 관리하는 거고 내 살 길은 내가 찾는 거니까 이제 선동 잘 당하는 성격이면 투자하시면 안 돼요. 금융시장에서는 사기꾼들이 많은 게 더 정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가치관이 되게 중요하고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돈 벌어가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던 저는 제 갈 길 갈 거고요. 거기에 대한 판단은 뭐 2, 3년 후에 결과가 나오면은 판단해도 늦지 않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공부하고 본인만의 기준 좀 세우고 그렇게 투자시장에 뛰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사실 트레이딩보다는 이제 가치 투자에 더 집중한 내용을 다뤄봤는데 또 업데이트 되는 내용들이 있으면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 찾아올 테니까 구독 좀 많이 해주세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